식당이나 어디 가게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종업원이 결제를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지급과 결제는 뭐 문자 그대로 지급하고 결제, Payment and Settlement인데 오늘 다룰 주제 중에 소주제 중에 하나가 말을 똑바로 하자입니다. 아, 예. 네. 근데 제가 왜냐하면 지급 결제를 얘기할 때마다 저는 지급 결제가 꼭 우리 어른들이 얘기하는 성하고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아무도 안 가르쳐줘. 아, 학교에서 네. 안 가르쳐줘. 자기 혼자 알아. 지급 결제도 그래요. 학교에서 가르쳐 줍니까? 지급은 뭐고 결제가 뭐고 자기가 알아서 배우고 자기가 알아서 스마트폰으로 결제를 하든 뭐 신용카드를 쓰든 막 그래서 이 성하고 비슷하다.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고 혼자서 깨우치는 거라고 그래가지고 그러다 보니 성과 마찬가지로 오해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어, 지급하고 결제하고 차이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뭐가 다른지 아세요? 지급은 통화를 주는 것 가지고 예. 결제는 그걸 통해서 최종적으로 그 채무 관계가 해소되는 것이죠. 정확합니다. 예. 이과 아니에요? 이거 맞습니다. 잘 안 해. 근데 이과생도 이렇게 아는데 네. 스마트폰 보면 결제 방법을 네. 고르래요. 그죠. 지급 방법 아닌가요? 아, 그죠?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잘못 쓰는 이야기고요. 그 식당이나 어디 가게 가면 결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잖아요. 종업원이 결제를 도와주긴 뭘 도와줘요? 지급을 도와주는 거지. 추심을 하고 싶다는 의미 그러니까. 아닐까요? 결제를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건 은행원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네. 지급을 도와주는 게 맞죠. 그렇죠? 우리나라 사람,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이게 학교에서 배우지를 않다 보니까 지급하고 결제를 다 아는 것 같지만 엉뚱하게 쓰는 경우가 많아요. 지급과 결제에 대해서 정확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사이드가 될 텐데 한 5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 결제는 정확하게는 지급 청산 결제의 준말인데 시간 흐름으로 보면 그 자리에서 현찰이 없는 사람이 현찰과 비슷한 수단을 통해 가지고 금전 채무에 의지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네. 신용카드에 결제를 하는 거 아니면 어음에다 사인해 가지고 넘기는 거 같은 게 이제 지급이 되겠고 그걸 그 누군가가 거래하는 은행이 되겠죠. 그 채권자나 채무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를 대신해서 그 받은 걸 증표를 갖고 채무자가 거래하는 은행한테 찾아가서 당신 고객이 이런 걸 나한테 줬는데 그 우리 은행에 돈을 주시오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채권 채무가 이 관계를 현찰을 주고 받은 거랑 같은 효과가 일어나도록 탁탁 손 터는 게 이제 세틀먼트가 되겠고요. 그러면 말하자면 현금 결제를 한다라는 거는 지급 결제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그렇죠. 뭐 이제 신용카드가 되거나 어음이 되거나 이러면은 점점점 그 시간 차이가 커진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스마트폰으로 보내면 보통 하루가 걸리고 아, 네. 어음도 이제 뭐 하루 정도 걸리고 그 다음에 신용카드는 우리 한 달 뒤에 결제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급하고 결제 사이가 이제 인터벌이 길고 현찰은 그 두 개가 동시에 일치하는 아주 특수한 지급 수단이 되는 거죠. 그 중간에 청산이라는 게 있어요. 그 은행 고객이 100만 명인데 100만 명 한 사람 한 사람 쫓아다니면서 100만 건 다 처리할 수 없으니까 네. 일단 다 모아가지고 그 은행들 국민들이 2천만이면 2천만을 대신해서 20개 은행들이 서로 그걸 다 합쳐가지고 그 2천만의 국민들끼리 있었던 일을 20개 은행 일로 일단 추리는 작업이 이제 청산이 될 것 같은데 청산은 그러니까 결국 은행들이 하는 일이래 가지고 우리들하고 큰 관계가 없으니까 우리들이 느끼는 거는 지급을 했거나 아니면 그것이 통장에서 빠져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결제의 결과만 보거나 이제 그렇게 되죠. 네.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은 지급은 채권 채무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결제는 그 당사자들이 거래하는 은행들이 하는 것이니까 네. 지급한다와 결제한다는 것을 분명히 구분해서 말하자. 이제 그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고요. 지급 결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결국 진짜 돈이 아닌 것, 가짜 돈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급 결제가 학교에서 가르쳐 주지 않아 가지고 국민들이 제대로 알지 못하는 면이 하나가 있고요. 지급 결제 이 분야가 기술과 같이 움직이는 거라서 용어가 계속 바뀌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해하기가 혼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지급결제란 말은 우리 요새 귀가 못에 박히도록 듣지만 실제로 지급결제란 말을 쓰인 지는 제 기억에는 80년대 한 중반 이후고요. 전산환이 개발된 이후. 예. 우리 전 세대, 저 세대는 송금하고 추심이란 말을 썼습니다. 네. 송금은 채무자가 먼저 돈을 보내주는 거고, 추심은 채권자가 야, 돈 갖고 와 하고 네. 부르는 거고, 방향이 다르죠, 그렇죠? 네. 저희는 송금, 추심이란 말을 배웠고요. 송금과 추심은 돈의 방향 중심으로 나누는 말이고, 지급과 결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붙이는 말인 거고, 그런 차이가 있죠. 그리고 또 저보다 한 세대 윗분들은 지급 결제라는 말을 환 업무라고 했어요. 내국환 업무. 내국환이라고 그러면 벌써 구리구리 하잖아요, 그죠? 말 자체가 들어보지도 않았잖아요, 그죠? 네. 외국환이란 말은 들어봤잖아요. 네네. 외국환은 이제 달러, 뭐 금, 뭐 외환, 예. 외환의 본뒷말인데, 네. 내국환은 외국환과 달리 지급 결제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내국환의 반대가 외국환이 아니에요. 아. 그죠? 그래서 내국환이란 말은 야, 이게 좀 이상하다 해서 외환이란 말을 쓰면서 내국환 말이 사라지고, 저희 세대 때 송금 추심이란 말을 썼다가 또는 순환 역환이란 말을 썼다가 네. 지금 지급결제란 말로 옮겨졌는데, 지급결제란 말 자체도 또 학교에서 안 가르쳐 주니 엉뚱하게 쓰니 우리 국민들이 아는 건지 모르는 건지 지금 애매하게 돼버렸어요. 아, 저도 방금 내국환이라는 이야기를 예. 듣고 예. 그 화폐 개혁한 다음에 구권이랑 신권이랑 바꿔주는 걸 내국환이라고 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렇죠. 네. 예. 근데 일반 국민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네. 국회의원들, 아, 그쵸. 위정자들도 좀 문제가 있어요. 그 지급 결제, 뭐 송금 추심, 뭐 내국환 이쪽에 전문가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생각나는 대로 그때그때 법을 만들어 가지고요. 저기 보시는 것처럼 은행법에서는 내국환이라는 말을 쓰고요. 자본시장법에서는 자금이체 업무라는 말을 쓰고,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 업무라는 말을 쓰고, 상법에서는 이게 이해할 수도 없는 희한한 용어인데 지급결제 업무의 인수라는 이상한 말을 써요. 사실은 다 같거나 아니면 약간의 차이가 있는 말인데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그때그때 법을 만들었으니 국민들이 이해할 수가 없고, 편의점 알바가 결제를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는 엉뚱한 용어를 쓰게 되는 원인이 바로 이런 잘못된 용어, 혼란스러운 용어에서 나오는 거죠. 저 각각의 법들이 제정된 시기가 다른가요? 예, 다 다르죠. 그러니까 다루는 상임위원회도 다르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다림질해 가지고 하나로 만들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뭐 저기 신문에 칼럼 쓰고 그럴 때 항상 주장하는 말인데, 네네. 그 말이 막 오락가락하니까 국민들이 얼마나 헷갈리겠어요. 그 말을 똑바로 쓰자. 이게 이제 오늘 강의의 그 첫 번째 이야기고, 네. 금융기관이 신기술을 흡수해서 핀테크 쪽으로 간다 했는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그게 아니고 테크놀로지를 갖고 있는 예. 빅테크가 금융업을 먹어버릴 것 같은데?